라오스에 대한 믿기 어려운 15가지 흥미로운 비밀.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100만 마리 코끼리의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미개척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신비로 매력적입니다.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안의 납치 풍습부터 고대 부족들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를 담고 있는 거대한 돌 항아리가 있는 항아리, 평원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까지 이 나라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전통과 불가사의한 관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이한 땅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번호 15. 라오스의 아내 납치 풍습. 결혼에 관한 전통은 각 나라마다 다르며 라오스에서 가장 독특한 전통 중 하나는 아내 납치 풍습입니다. 이 풍습은 이상하게 들리거나 심지어 무서울 수도 있지만 라오스 결혼 문화에서 낭만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전통은 대개 추수철이 끝나고 북풍이 불기 시작할 때 발생하며 라오스의 삶은 몇 달간의 힘든 작업 후에 한층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때가 젊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성을 납치해 결혼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아내 납치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풍습은 강제나 억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납치가 일어나기 전에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전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남자는 불만 없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 풍습은 대개 밤에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 일어납니다. 젊은 남자는 조용히 여자에게 신호를 보내며 만약 여자가 동의하면 그녀는 조용히 집을 떠나 그를 만나러 갑니다. 때때로 남자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동의입니다. 여자는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집을 나옵니다. 과거에는 여자가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남자가 그녀를 안고 가거나 필요하다면 가까운 친구들이 이 임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오토바이가 등장하면서 현대의 젊은 남자들은 이 탈 것을 이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여자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빠르고 편리하며 낭만적인 아내 납치 방법입니다. 여자가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뒤에 앉아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자의 가족은 딸이 납치된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 남자의 가족이 닭과 술을 가지고 결혼을 공식적으로 알리러 오면 그때서야 신부의 가족은 딸이 납치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두 가족은 결혼 준비를 논의하며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축하의 자리는 닭이 더 준비되고 술은 끝없이 따라지며 결혼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 전통이 예전만큼 흔하지 않습니다. 라오스는 베트남 전쟁 중 중립국이었지만 호치민 트레일로 알려진 전략적 경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북베트남군이 군인과 무기를 지역을 통해 수송하며 북베트남과 미국의 보급선에 차질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던 중요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군은 작전 배럴 롤이라는 비밀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 톤의 폭탄이 미국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고 라오스에 투하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매 8분마다 폭격이 24시간 내내 9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말은 라오스 전역이 역사상 가장 큰 폭격 작전 중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200만 톤 이상의 폭탄이 라오스에 투하되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군이 투하한 폭탄의 총합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투하된 2억 7천만 개의 집속 폭탄 중 약 30%인 8천만 개는 충격을 받지 않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폭발 폭탄들은 라오스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가하는 치명적인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넘은 지금도 라오스 사람들은 미폭발 폭탄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리지만 라오스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비옥한 농지는 폭탄이 폭발할 위험 때문에 재배할 수 없으며 아이들은 종종 놀다가 미폭발 폭탄을 발견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1964년부터 2008년까지 언제든지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폭발 폭탄으로 인해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8년에서 2022년까지 1198건의 폭탄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84명이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많은 부분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장난감으로 착각해 폭탄을 주워들고 평범한 하루가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라오스 사람들은 놀라운 강인함과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폭탄을 파괴할 수는 없었지만 이들은 이를 일상적인 물건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한때 파괴의 상징이었던 폭탄 외장은 집 기둥, 출입문, 심지어 화분과 싱크대까지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되었습니다. 집 속 폭탄 외장으로 만들어진 숟가락, 칼, 가위, 팔, 망치, 심지어 보석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죽음의 도구였던 물건들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가치 있는 아이템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라오스 사람들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놀라운 창의력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잘 보존된 폭탄 외장은 $100 이상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맥주는 어른들만 마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라오스에서는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3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작은 맥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맥주는 물처럼 흔하게 마시며 흥미롭게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어느 마을을 방문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놀라지 마세요. 마치 청량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오스에서 맥주 마시는 습관은 지역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라오스 사람들은 매년 약 15리터의 맥주를 마시며 이는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입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브랜드인 비어라오는 국가의 상징이 되어 있으며 라오스의 자부심으로 여겨집니다. 현지에서 재배된 쌀로 만든 비어라오는 독특한 맛으로 라오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맥주 마시기는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도 존재합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낮은 나라로 약 65.7년이며 과도한 음주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맥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축제, 파티, 심지어 일상적인 식사 중에도 마십니다. 어린 나이부터 맥주를 마시는 습관은 간 경화, 장기 손상, 그리고 어린이의 성장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년 라오스에서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는 라오스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통사고의 25%가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맥주 소비는 사고를 줄이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아리 평원 12번째, 항아리 평원의 미스터리. 라오스의 시앙쿠앙 고원, 푸른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불가사의한 고적지는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곳이 바로 항아리 평원입니다. 이 지역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거대한 돌 항아리 수천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단단한 암석을 깎아 만든 이 항아리들은 높이와 너비가 3피트에서 10피트까지 다양하며 가장 큰 것은 무게가 최대 30톤에 달합니다. 이 항아리들은 대부분 넓은 바닥과 좁은 윗부분을 가진 원통형으로 완전한 항아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뚜껑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항아리 중 하나에는 신비로운 개구리 인간 형상의 정교한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돌 항아리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항아리들은 고대 거인들이 축제를 위해 막걸리를 빚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항아리가 진흙과 동물성 재료의 독특한 혼합물로 만들어졌고 근처 동굴에서 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더 어두운 설명이 밝혀졌습니다. 1930년대에 프랑스 고고학자들은 이 항아리 안팎에서 치아, 뼈, 도자기, 장식 구슬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고대 매장 의식에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태국과 캄보디아의 왕실 매장 관습과 유사하게 영혼이 사후 세계로 가는 여정을 돕는 그릇 역할을 했다는 이론을 펼칩니다.
항아리는 또한 시신이 부패하여 뼈만 남은 후에 다시 매장하는 2차 매장에도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근처에서 발견된 여러 고분과 일치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항아리가 기원전 1240년에서 기원전 660년 사이에 이 지역에 놓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아리의 디자인과 장식은 매우 다양하여 역사적 시대에 따른 문화와 신념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항아리를 만들었고 왜 이 외딴 산악지대를 선택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항아리 평원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선사시대 유적지 중 하나이며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항아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탐험하고 항아리의 용도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해 배우고 지역 주민들의 독자오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세계, 11번째 곤충의 세계. 곤충 먹는 게 리얼리티 TV쇼의 도전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라오스에서 곤충은 용감함을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상 식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이 징그러운 곤충들을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리로 바꾸는데 능숙합니다. 여기서는 물장군, 튀긴 타란툴라, 귀뚜라미, 심지어 개미알로 만든 별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곤충은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여겨집니다. 라오스에서 곤충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영양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기 싫다고 속지 마세요. 외모를 넘어 용기를 내어 맛을 본다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장군은 라오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곤충 요리 중 하나입니다. 물장군은 튀겨서 특별한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물장군은 보기에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달콤하고 바삭한 맛이 나며 독특한 맛과 질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튀긴 타란툴라도 꼭 먹어봐야 할 음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튀기면 타란툴라는 구운 닭고기처럼 꽤 맛있고 바삭합니다. 귀뚜라미와 개미알도 흔한 음식입니다. 귀뚜라미는 향신료와 함께 튀겨 맛을 더하고 개미알은 일반적으로 개미알 수프와 같은 요리에 사용됩니다. 영양가 있고 독특한 식사를 찾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곤충 요리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다른 필수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충을 기반으로 한 음식을 먹는 것을 망설일 수 있지만 라오스의 곤충 요리는 잊을 수 없는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이 영양가 풍부한 별미의 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 누에똥으로 만든 차입니다. 누에똥으로 만든 차를 마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좀 이상하고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지만 라오스에서는 현지인들이 아끼는 귀한 별미입니다. 누에똥 차는 단순한 독특한 음료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미식 모험입니다. 이 차는 유명한 수공예 센터인 파복톡에서 생산되는데 이곳에서는 비단 생산을 위해 누에를 키웁니다. 배설물을 버리는 대신 특별한 종류의 차를 만들기 위해 가공합니다. 라오스 사람들에 따르면 누에똥 차는 가볍고 섬세하며 심지어 맛도 좋다고 합니다. 이 차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배설물을 사용하는 것 이상입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뽕잎을 먹인 누에를 고르고 배설물을 수집하고 건조하고 차로 가공하는 매우 꼼꼼한 과정입니다. 마치 장인이 정성 들여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배설물에는 뽕잎의 영양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차의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치 홍삼처럼요. 늘 마시던 녹차 대신 누에똥차를 마신다고 상상해보세요. 끌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독특한 음식 문화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추석에 송편을 먹는 것처럼요. 이 차는 중요한 축제 기간에 사용되며 귀빈에게는 귀한 선물로 여겨집니다. 마치 설날에 차례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오스 사람들은 이 차가 건강에 좋고 독특한 맛이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처음의 불편함을 극복하면 기억에 남는 미식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홍어 삼합처럼요. 누에똥차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긴 하루를 보낸 후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약과 같네요. 9위, 분피마이물 축제입니다. 물축제를 좋아한다면 라오스의 분피마이 축제는 놓쳐서는 안 될 경험입니다. 분피마이 축제는 라오스의 새해를 기념하며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축제는 관광객조차도 물에 젖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싸움 파티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양동이, 그릇, 분무기, 심지어 호스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분피마이 기간 동안 물 뿌리기는 단순히 친구나 가족끼리 하는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새해의 행운과 축복을 기원하며 스님, 사찰, 심지어 나무에도 물을 붓습니다. 그들은 물이 지난해의 불행을 씻어내고 새해의 좋은 일들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스님들은 보통 물에 젖어도 화를 내지 않고 미소를 짓습니다. 지역 사회가 존경을 표시하고 축복을 받는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흠뻑 젖은 후에는 실매듭 의식이라는 특별한 의식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목에 흰 실을 묶으며 행운을 빕니다. 이 흰 실은 행운을 상징하며 지역 사회가 사랑과 당열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정월대보름에 오곡밥을 나눠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피마이는 단순한 재미있는 축제가 아니라 영적인 정화와 연결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사찰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스님의 설법을 듣고 특히 불상을 씻깁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이 불상에 물을 부으면 지난해의 죄와 고난이 씻겨나가고 새해에는 평화와 순결을 맞이한다고 믿습니다. 8위, 나무 수프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이한 음식을 다 맛봤다고 생각하세요? 라오스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무 수프입니다. 네, 라오스 사람들은 실제로 나무를 먹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나라에서는 나무 수프가 특별한 음식이며 그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의 진정한 일부입니다. 이 수프는 특정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지며 요리하면 부드러워지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자처럼 쉽게 씹히지는 않습니다. 이 수프를 처음 먹어보면 혀가 마비되고 가렵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어 뱉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수프는 라오스의 열대림에서 흔히 자라는 뽕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뽕나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제대로 요리하면 부드러워지지만 여전히 나무의 단단한 질감을 유지하여 독특한 씹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치 도토리묵처럼요. 이 음식에 용감하게 도전한다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고 향신료에서 나는 약간의 흙냄새만 느껴질 뿐 질감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프 위에 떠있는 나무 조각들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혀가 따끔거리고 작은 나무 섬유가 이빨에 달라붙는 진정한 도전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번호 7 신랑은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살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결혼 후 신부는 대개 신랑의 집에 살게 되며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결혼 역할에 대한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스에서는 이 관습이 완전히 반대로 적용됩니다. 결혼 후 신랑은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전통에 따르면 신랑은 결혼 후 1에서 2년 동안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의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요리와 청소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많은 가사 일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일 수 있고 심지어 전통적인 남편의 역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라오스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또한 신랑은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재정적인 기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요리, 청소, 가사 일을 하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신부의 가족에서 가사 일을 담당하는 신랑의 역할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 있지만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결혼 생활에서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신랑은 헌신을 보이고 가장 사려 깊은 방법으로
새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놀랄 만한 점은 신랑이 가사일을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네, 라오스에서 신랑은 단지 재정적인 책임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부터 집을 청소하는 것까지 신랑의 일은 신부의 집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신랑이 아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한 남성임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신랑이 처음에는 이를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책임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농업 가정에서는 신랑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는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살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이 남성의 지위를 낮추거나 전통적인 성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스에서는 이 관습이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명예로 여겨지며 이는 남자가 신부의 가족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호축 100만 마리 코끼리의 땅. 라오스는 1354년에 파 응굼 왕에 의해 설립된 란샹 왕국의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란샹은 100만 마리 코끼리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종종 100만 마리 코끼리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역사적으로 라오스는 많은 코끼리들의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많은 어린이들은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에는 라오스에 약 4천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지만 2017년 8월 9일 CNN 기사에 따르면 오늘날 남은 코끼리는 약 800마리로 30년 동안 75%가 감소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동물을 보존하기 위해 라오스 전역에 여러 코끼리 보호 캠프가 설립되었습니다. 번호 5기한 장례 풍습. 장례 풍습에 관해서 라오스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문화에서 장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장례나 화장 장소를 선택할 때 라오스 사람들은 흥미로운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은 찰밥이나 달걀 하나를 공중에 던집니다. 찰밥이나 달걀이 떨어진 곳이 고인에 적합한 안식처로 여겨집니다. 이 행위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며 육신의 세계와 정신적인 영역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떨어진 찰밥이나 달걀이 영혼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나타내며 고인이 영원한 삶에서 평화를 찾을 것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고인이 화장된 경우 화장 후 3일째에 유골을 모아 항아리에 담습니다. 이 항아리는 단순히 유골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가족은 그 항아리를 사원으로 가져가 예배를 드리며 고인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장 의식과 유골을 항아리에 담는 의식은 라오스 사람들의 깊은 전통과 믿음을 반영하며 가족들이 고인의 기억을 간직하고 문화에 대한 존경을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라오스는 해안선이 없지만 바다를 즐기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해안선이 없는 라오스는 이를 보완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엔티안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나문굼 저수지입니다. 25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나문굼 호수는 보트 타기, 수영, 낚시 등 일반적으로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애정을 담아 라오스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짭짤한 바닷물과 백사장은 없지만 나문굼 호수는 아무리 까다로운 여행객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울창한 녹색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물은 평화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호수 주변의 풍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답습니다. 수상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문굼 호수는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작은 배를 빌려 흩어져 있는 섬들을 탐험하거나 단순히 해변에 앉아 낚시를 하며 자연의 고요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문굼 호수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1970년대 대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된 이 저수지는 라오스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경제적 이점과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모두 제공하는 나문굼 호수는 라오스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문굼 호수가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다면 세계에서 가장 폭이 넓은 폭포로 알려진 콤파팽 폭포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근처 메콩강에 위치한 이 폭포는 무려 10.7883m에 달합니다. 엄청난 크기뿐만 아니라 강력한 물줄기가 만들어내는 황홀한 광경으로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라오스는 해안선은 없지만 나문굼 호수와 콤파팽 폭포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라오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라오스의 내륙바다와 기록적인 폭포를 꼭 탐험해보세요. 라오스의 커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유리잔이나 종이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에 익숙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비닐봉지에 담아 커피를 즐기는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비닐봉투리는 보통 손잡이가 달려있고 투명해서 이동 중에도 빨대를 통해 아이스 커피를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커피가 종종 작은 노점이나 손수레에서 판매됩니다. 흥미롭게도 판매자는 컵이나 유리잔에 커피를 붓는 대신 비닐봉지에 붓고 얼음을 넣은 후 빨대를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이동하면서 커피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며 라오스 커피 문화에 독특한 매력을 더합니다. 실제로 커피 비닐봉투리는 매우 인기가 많아서 학생부터 회사원, 심지어 노점상까지 모두가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 커피는 일반적으로 아침 일찍 준비되어 아이스박스에 보관됩니다. 손님이 오면 판매자는 재빨리 커피를 꺼내 비닐봉지에 붓고 건네줍니다. 라오스식 테이크아웃 스타일을 보여주는 빠르고 편리한 커피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라오스 커피는 풍부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현지에서 재배한 커피 원두로 만든 라오스 커피는 강한 향과 진한 맛을 자랑합니다. 라오스 커피의 특징 중 하나는 연유를 넣어 달콤하고 크리미한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연유의 단맛과 커피의 은은한 쓴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라오스를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경험입니다. 바시 세레모니는 라오스 문화에서 가장 독특하고 의미 있는 전통 중 하나로 현지 사람들 사이의 존경과 효심을 상징합니다. 이 전통은 보통 라오스 새해를 축하하는 물축제인 분비마이 축제 이후에 진행됩니다. 즐거운 물싸움 후 사람들은 바시 세레모니를 위해 모입니다. 서로의 손목에 흰 실을 묶습니다. 바시는 단순히 실을 묶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 행복, 평화에 대한 좋은 소원을 전달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조부모, 부모, 자녀, 친구, 이웃을 포함한 세대 간의 교류입니다. 각각의 실은 단순한 물리적인 선물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관계와 유대감을 반영하는 축복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실을 묶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바시 세레모니는 분비마이 기간뿐만 아니라 결혼식, 생일, 기타 중요한 행사에서도 열립니다. 이 의식은 라오스 문화에서 사람들 간의 존중과 유대감을 강조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효심을 보여줍니다. 번호 1. 라오스의 의사소통 문화. 라오스를 방문하면 친근한 사람들과 그들의 환한 미소에 매료될 것입니다. 라오스 의사소통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공손한 인사와 제스처입니다. 라오스어로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인 사바이디는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는 평화를 기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모든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 인사는 노비라는 제스처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는 두 손을 합쳐 약간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고개를 숙이는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인사는 상대방에게 건강을 기원하거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높 제스처는 사람을 만날 때 두 손을 합쳐 상대방을 향해 고개를 약간 숙이며 인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스처는 존경과 공손함을 나타냅니다. 고개를 숙이는 정도에 따라 존경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가벼운 고개 숙임은 나이가 같거나 어린 사람에게 기본적인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며, 깊은 고개 숙임은 연장자나 높은 지위의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현합니다. 상세니어들, 스님들 또는 왕에게는 가장 깊게 고개를 숙여야 최고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라오스 문화에서는 인사할 때
다른 사람의 몸, 팔, 다리를 만지는 것이 불쾌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매우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화 중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눈을 지나치게 응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앞으로 나올 흥미진진한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